남편이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만세를 부르며 주먹을 불끈 쥐어본 적 없으신가요? 바깥 양반은 건강하게 밖에 있는 것이 최고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네 주부들의 절실한 속마음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부부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미운 것은 아닙니다. 헤어지고 싶은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저 남편이 집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왜 이토록 아내의 신경은 깎여나가는 걸까요?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쌓이고 쌓여 아내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집니다.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라는 공간이 남편이라는 깐깐한 상사가 버티고 있는 직장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내들에게도 하늘이 가끔 내려주는 포상휴가가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긴 출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51살 주부가 잔소리꾼 남편을 부산 출장길에 배웅한 그 순간, 착한 아내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한없이 게을러지는 3박 4일간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없는 집이 얼마나 쾌적하고 자유로운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도 당장 남편의 주머니에 돌아오지 않는 편도 기차표를 몰래 찔러 넣고 싶어질 것입니다. 부디 평소의 답답함을 떠올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녀의 이름은 지연, 51살입니다. 서울의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커서 독립했고 지금은 살림만 맡아 하며 집을 지키는 것이 그녀의 일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철수, 54살입니다. 작은 회사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집에만 오면 전형적인 옛날식 고집불통으로 변합니다. 부엌에는 발도 들이지 않는 성격이라 집안일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런 철수가 오늘 아침 커다란 짐가방을 끌고 현관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부산으로 출장을 가는 날입니다. 어이, 지연이, 윗옷은 구김 없는 걸로 네 벌 잘 챙겼지? 양복에 매는 줄무늬 띠도 잊지 말고 허튼 수작하지 마! 철수는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미간에 주름을 팍 찍고 지시를 내립니다. 본인이 가방을 열어 확인하면 끝날 일을 꼭 아내에게 다 시켜놓고 그 위에서 감시하고 지적하는 게 그의 유일한 취미입니다. 네, 걱정 마세요. 어제 당신 주무시기 전에 다 확인했잖아요. 드시는 약이랑 비상약도 가방 맨 위 주머니에 잘 넣어뒀어요. 지연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남편의 겉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줍니다. 속으로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으면서 말이지요. 그래, 거기는 바람이 차다니까. 아, 그리고 나 없다고 집안일 대충 하지 마. 돌아왔을 때 집구석 어질러져 있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끝까지 비아냥거리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알았으니까 집 걱정은 말고 일이나 잘 보고 오세요. 어서 가요. 기차 시간 늦겠어요. 지연의 등 떠밀기에 철수는 마지못해 문을 엽니다. 다녀오마. 잘 다녀오세요. 찰컥. 무거운 쇳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힙니다.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 바깥 복도를 걸어가는 구둣발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곧 승강기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0초, 20초. 남편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바로 그 순간, 지연의 얼굴에서 가짜 웃음이 싹 사라지고 환희가 번졌습니다. 아싸, 갔다! 그녀는 현관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며 두 손을 천장 위로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큰 대회에서 1등상을 받은 선수 같았습니다. 자유다! 완벽한 자유야!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곳은 나만의 왕국이다. 지연은 그대로 거실로 달려가 푹신한 의자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사람이 없다.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집안의 공기가 달게 느껴지고 몸무게가 반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지연이 남편 없는 3박 4일 동안 만끽하는 최고의 화풀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평소 지연네 집 저녁 식탁은 마치 고급 한정식집 같습니다. 철수의 입맛이 유별나게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반찬 3가지는 기본이고 국물은 반드시 다시마와 멸치를 우려내서 만들어야 합니다. 파는 반찬은 몸에 나쁘다며 밥상에 올리지도 못하게 하죠. 매일매일 지연은 오후 3시만 되면 오늘 저녁은 또 뭘 해먹이나 하고 위가 쓰릴 정도로 고민합니다. 생선을 구우면 가시가 많다고 불평하고 고기를 내놓으면 기름지다고 타박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수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다릅니다.
지연은 부엌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마와 칼은 오늘 휴업입니다. 그녀가 손에 쥔 것은 음식 배달 안내장입니다. 오늘은 가장 큰 크기의 둥근 서양식 구이빵을 시켜야지. 위에는 고소한 노란 우유 덩어리가 잔뜩 올라가고 빵 가장자리까지 꽉 찬 걸로 할 거야. 영양가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짜고 맵고 기름진 것, 오늘 하루만큼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장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을 때 먹는 것. 만약 철수가 있었다면 이게 사람이 먹을 음식이냐며 불호령이 떨어졌을 음식입니다. 30분 뒤 초인종이 울리고 뜨끈한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그릇에 옮겨 담지도 않습니다. 설거지를 늘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니까요. 종이 상자 그대로 상위에 올리고 냉장고에서 아주 차갑게 식은 곡물술을 한 병 꺼내옵니다. 철수는 마실 거라면 밖에서 파는 생맥주여야만 한다고 고집부리지만 지연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칙 소리를 내며 뚜껑을 열고 잘 먹겠습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고소한 빵을 한 입 가득 베어 물고 거기에 차가운 술을 들이켭니다. 맛있다. 남이 해준 밥이 어쩜 이리도 맛있는 걸까요? 반찬 걱정에서 벗어나고 요리할 수고도 없고 다 먹고 나면 종이 상자만 버리면 끝입니다. 나는 오늘 밤 주부를 쉬겠습니다. 당당하게 외치며 쭉 늘어나는 빵 한 조각을 다시 입으로 가져갑니다. 이 집안일 파업이야말로 아내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이자 가장 큰 행복입니다. 지연의 집에는 결혼 후 25년간 지켜온 지독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첫 목욕물은 무조건 남편 차지라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어이없는 억지입니다. 철수는 남이 들어갔던 물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깨끗한 새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고 우기며 지연이 먼저 씻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 번 들어가면 1시간 가까이 나오지 않는 일도 예사입니다. 지연이 슬슬 씻고 싶어질 때도 철수가 나올 때까지 꾹 참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집안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있는데 마치 간식을 기다리는 강아지가 된 기분입니다. 지연이 들어갈 때쯤이면 물은 때로 더러워지고 미지근하게 식어 있습니다. 남은 물에 몸을 담그며 그녀는 언제나 비참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다릅니다. 배달 음식을 다 먹은 뒤에도 시계는 아직 저녁 7시를 막 지났을 뿐입니다. 평소라면 철수가 집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시간입니다. 지연은 콧노래를 부르며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첫 번째야. 게다가 비밀 무기도 쓸 거라고. 서랍장 구석에서 꺼낸 것은 향기 나는 거품 목욕제입니다. 철수는 그런 건 몸에 나쁜 화학물질이라며 쓰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지만 오늘 밤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따뜻한 물을 채우고 거품 목욕제를 퐁당 빠뜨립니다. 보글보글 거품이 일며 물이 화사한 분홍빛으로 물들고 향긋한 꽃내음이 욕실 가득 퍼집니다. 아, 천국이다. 아무도 쓰지 않은 깨끗하고 매끄러운 물,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해방감, 그 누구에게도 쫓기지 않는 사치스러움. 얇은 투명 비닐봉투에 손전화를 꽁꽁 싸서 안전하게 챙긴 뒤 탕 안에서 평소 보고 싶었던 인터넷 영상을 봅니다. 물이 미지근해지면 뜨거운 물을 더 틀고 목이 마르면 시원한 물을 마십니다. 우리 남편 지금쯤 기차 안이려나? 아니면 부산의 좁디 좁은 숙소 화장실에서 씻고 있겠지? 얄미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녀는 다리를 쭉 뻗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온도에 원하는 만큼 물속에 있는 것. 이 당연한 권리를 평소에는 빼앗기고 살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으며 그녀는 온전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철수라는 남자는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쓰레기 제조기입니다. 벗어던진 양말은 둥글게 말려 바닥에 뒹굴고 다 읽은 신문은 거실 의자에 마구 널브러져 있으며 코를 푼 휴지는 식탁 위에 그대로 방치됩니다. 좀 치우면서 살자고 하면 나는 밖에서 돈 벌어 오느라 피곤해. 집안일은 네가 해야지. 라며 도리어 화를 냅니다. 지연이 치우기가 무섭게 철수가 다시 더럽힙니다. 아침에 바닥을 닦아도 밤이 되면 머리카락과 먹다 흐른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출장을 간 지 꼬박 하루가 지났을 때 지연은 거실을 둘러보고 일어난 기적에 감동했습니다. 방이 그대로 깨끗하잖아. 어제 쓸고 닦은 방바닥에는 먼지 하나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등받이 방석들도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뭐야, 집이 지저분해지는 원인은 100% 그 사람이었잖아? 남편이 없다는 것은 엉망이 된 집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끝없는 노동이 통째로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매일 청소기를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빨랫감도 자기 것뿐이라 절반 이하로 줄어 사흘에 한 번만 세탁기를 돌리면 그만입니다. 청소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마법 같은 시간이 생겼습니다. 지연은 깨끗한 방에서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며 우아하게 책을 펼쳤습니다. 어지러지지 않는 집이 이토록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다니요. 남편이 없다는 사실은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지연의 집 거실에는 작년에 여윳돈으로 장만한 아주 커다란 방송 화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다란 화면은 사실상 철수 전용이었습니다. 그가 집에 있는 동안 화면 조종기는 100% 그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평일 저녁에는 뉴스나 공놀이 경기, 그리고 나서는 알 수도 없는 옛날 이야기 방송만 봅니다. 지연이 "나 보고 싶은 연속극이 있는데" 하고 조심스레 말을 낳치면 "쓸데없는 소리, 저런 장난 같은 방송이 뭐가 재밌냐? 머리만 나빠진다" 라며 단칼에 잘립니다. 결국 지연은 부엌 구석이나 식탁 끝에서 자그마한 손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며 귀마개를 꽂고 몰래 즐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집인데도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듯한 취급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다릅니다. 지연은 조종기를 손에 쥐고 왕처럼 거실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지배자야. 밀렸던 연속극 16편을 한꺼번에 다 몰아볼 체다. 화면 속 점잖고 멋진 남자 주인공에게 설레고 마음껏 울고 웃어도 시끄럽다고 눈치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면을 바꾸라고 명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이리저리 화면을 돌릴 수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 다른 방송을 보든 물건 파는 방송을 구경하든 아무도 화내지 않습니다. 조종기를 쥔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종기가 아닙니다. 가정 내에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은 순간인 것입니다. 그녀는 한 손에 마실거리를 든 채 깊은 밤까지 잘생긴 배우와의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철수는 규칙적인 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자체는 건강에도 좋고 참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족들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하고 억지로 불어들인다는 점입니다. 그는 밤 10시면 무조건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굳이 안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실을 향해 소리를 칩니다. "어이, 언제까지 안 자고 불 켜놓을 거야? 빛이 새어들어서 눈부셔 죽겠네. 방송 소리도 시끄럽고. 당장 앉아?" 아직 10시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연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오는 남편의 잠을 방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화면을 끄고 설거지를 다음날 아침으로 미룬 채 어린아이처럼 잠자리에 들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엄격한 기숙사에 불 끄는 시간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은 어떻습니까? 시계바늘은 새벽 1시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거실불은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지연은 술 기운도 기분 좋게 오르고 한껏 느긋해졌습니다. 물건을 파는 방송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얼굴 문지르는 기계가 저 가격이라고? 확 사버릴까 보다, 남편 돈으로. 졸릴 때까지 깨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시간. 의자에서 깜빡 졸아도 "감기 든다, 칠칠 못하게" 라며 호통치는 도깨비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단 것이 당기면 한밤중에 얼음 과자를 꺼내 먹어도 됩니다. 다 큰 어른인데도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이 이토록 가슴 설레는 일이라니요. 남편의 억압에서 벗어난 밤은 시간의 흐름조차 한결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아직 1시네. 내 자유는 한참 남았어. 그녀는 과일주병을 하나 더 땄습니다. 내일은 그 누구의 도시락도 쌀 필요가 없으니까요. 새벽 2시, 슬슬 하품이 나온 지연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이 안방은 그녀에게 시끄러운 소음 지옥과도 같습니다. 남편의 코골이는 공사판 기계 소리만큼이나 요란합니다. 숨이 넘어갈 듯 멈췄다가 다시 폭발할 듯 콱 하고 숨을 내쉽니다. 예민한 지연은 매일 밤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때로는 베개로 귀를 틀어막으며 어떻게든 잠들어 보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그 울림 때문에 깜짝 놀라 깨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매일 밤 남편의 코를 확 비틀어 버릴까 하는 갈등을 겪으며 꾹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의 안방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있는 것은 완벽한 침묵뿐입니다. 들리는 거라곤 벽시계의 초침소리와 저 멀리 달리는 자동차 소리뿐. 조용하다. 이게 진짜 밤의 고요함이구나. 지연은 감동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커다란 잠자리 오른쪽, 평소 철수가 차지하던 자리에 대자로 뻗어 뒹굽니다. 서늘하고 부드러운 이불보에 닿는 느낌.
아저씨 특유의 퀴퀴한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팔다리를 커다랗게 벌리고 잠자리를 온전히 독차지했습니다. 넓다 넓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까지 편안할 줄이야. 다른 사람의 거친 숨소리를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지연은 이 깊은 행복을 음미하며 푹신한 이불 속에 파묻혀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남편에게 꾸중을 듣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알람도 맞추지 않고 낮 11시까지 푹 잔 지연.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이렇게 푹 잔 것은 신혼여행 이후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간 그녀는 어떤 낯선 풍경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변기 뚜껑이 아주 예쁘고 단정하게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철수는 쓸데없는 자존심만 강해서 화장실을 쓰는 예절은 최악입니다. 남자는 무조건 서서 볼일을 봐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고 여기저기 튀는 건 신경도 안 씁니다. 게다가 볼일을 다 보고 나면 항상 뚜껑과 변기 덮개를 위로 쳐들고 나오죠. 한밤중에 지연이 비몽사몽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덮개가 열려있는 줄도 모르고 앉아 엉덩이가 변기통에 빠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닦음약을 뿌리며 훔쳐냅니다. 왜 맨날 내가 뒷수습을 해야 하냐고. 매일매일 자잘한 짜증과 화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없으니 화장실은 언제나 보송보송합니다. 뚜껑도 얌전하게 닫혀 있고 바닥도 깨끗합니다. 뚜껑이 닫혀 있네? 그저 그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 왜 이토록 행복한 걸까요?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주부에게는 아주 뼈저린 문제입니다. 일상생활 속의 더러움, 불쾌함, 그리고 부당함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 더러워지지 않고 냄새나지 않으며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곳. 화장실 안에서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짜증풀이를 넘어선 완벽한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때 손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철수의 글귀. 어제 잠자리가 바뀌어서 영 못 잤어. 베개도 불편하고. 나 집에 가면 어깨 좀 주물러라. 여전히 불평불만과 명령뿐인 쪽지. 하지만 지금의 지연에게는 어떤 타격도 주지 못합니다. 그녀는 글을 읽었다는 표시만 남긴 채 웃는 얼굴 그림 하나 달랑 보내고 답장을 끝냈습니다. 아직 사흘이나 남았어. 내 연휴를 마저 즐겨주마. 지연은 손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거실에 푹신한 의자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오늘은 낮부터 배달 심부름으로 맛있는 생선초밥을 시켜 먹을 작정입니다.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말이죠. 이번 지연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밥 차리기, 씻는 순서, 방 청소, 텔레비전 화면 조종권, 눈치 안 보고 늦게 자기, 편안한 잠자리, 그리고 변기 뚜껑. 남들이 보기엔 하나같이 다 사소하고 작은 일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아내가 가정 안에서 나 자신이 아닌 남편의 입맛과 기준에 끝없이 맞추고 헌신해야만 하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과 같습니다. 남편이 없는 시간, 그것은 아내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한 한 사람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참으로 귀중한 휴식처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남편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내의 얼굴이 가장 밝게 빛날 때는 비싼 선물을 사주었을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며칠 집을 비워주었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아내에게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부부 사이를 길고 평안하게 유지하는 진짜 비결이니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집도 남편 없으면 잔칫날이에요 하고 맞장구 치고 싶으신 분? 혹은 변기 뚜껑 문제 진짜 내 마음인 줄 알았어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반대로 남편 없으면 외롭다는 건 전설 속 이야기 같아요 하시는 분?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부디 남편을 향한 진짜 속마음이나 나 혼자 남았을 때 몰래 즐기는 소소한 행복이 있다면 아래 나눔터에 글을 남겨주세요. 이곳은 이름을 숨기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답답함을 시원하게 털어내시고 마음의 찌꺼기를 깨끗이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찾아와 주시고 좋은 평가를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